1월 29일 토요일 오후 지금 정오 정도 됐는데요. 햇살이 너무 따스하고 좋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지도 않고 공기도 정말 상쾌하네요. 오늘 뭐 미세먼지 1도 없고 너무 좋습니다. 저는 어제 친구와 함께 불금을 보내고 와서 오늘 좀 디톡스를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조금 롱 토킹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이제 11월 마지막 주잖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도 이제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동마를 향한, 혹은 뭐 동마가 아니더라도 내년 봄 시즌의 특정 대회를 목표로 하고 이제 동절기 본 훈련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1주차 동절기 훈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이제 마지막 지금 주간인데 좀 이제 안식 주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회복, 휴식을 갖는 주간으로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동안 타이트하게 훈련을 이어왔던 과정 중에 이제 빗장을 풀어 헤치고 이번 주 계속 이제 친구 만나고 또 이제 팀원들하고 또 회식도 갖고 뭐 이러면서 진짜 두 번이나 안 뛰었어요. 제가 거의 한 7, 8개월을 매일 뛰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일주일 동안 안 뛰니까, 이틀이나 안 뛰니까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몸이 확실히 무거워지는 그런 느낌도 나고, 뭐 느낌뿐만 아니라 실제로 체중이, 진짜 제가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는데 너무 놀래서 진짜 막 헛웃음이 터지더라고요. 5일 만에 정확히 5kg이 쪘더라고. 아니다, 4kg구나. 4kg가 찐 거예요, 5일 만에. 이렇게 이것도 가능하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공복으로 항상 이제 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재는데 오늘은 66kg가 넘었더라고요. 진짜 66 넘은 걸 본 게, 제가 한 마지막으로 본 게 6개월도 반년도 넘었거든요. 그런데 반년도 넘어서 처음으로 66을 넘는 체중을 보았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66이면 멸치 아니야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평소 체중이 한 거의 반년 동안 63 근처에서 유지해 왔었기 때문에 66은 평소 체중보다 한 3kg가 지금 증가한 상태라, 지금 생각해보세요. 여기 옆구리에다가 거기 그 생수통 큰 거 거의 2개 지금 차고서 뛰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체중이 확 불어 있더라고요. 물론 어제 저녁에 그냥 퍼 마시고 그랬기 때문에 조금 그 영향이 더 크긴 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몸이 진짜 무겁습니다. 지금 뱃살도 출렁출렁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좀 좋은 거는, 좀 간만에 제한 없이 빗장을 풀어 헤친 상태에서 먹고 싶은 거 막 먹고, 그렇다고 해서 덩크만 먹은 건 아니고 고기, 단백질로 품질 좋은 거, 질 좋은 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좋은 것들을 막 먹었어요. 그랬더니만 좀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탄수화물도 많이 먹고 단백질도 많이 먹고 그랬더니 지방이 체지방이 는 것보다도 이 허벅지나 이런 데 보면은 확실히 영양 공급이 이렇게 거의 넘쳐 흐르도록 공급이 되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글리코겐 로딩도 되고 약간 이제 특근도 되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달리기에 있어서 초보자일 때는 제 경험상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훈련을 초보일수록, 그러니까 경험이 부족할수록 훈련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하고,
좀 경험이 쌓이거나 이제 고수로 갈수록 그때는 이제 훈련보다는 훈련 이후에 회복에 좀 더 비중을 두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초보냐 고수냐 뭐 이런 것보다도 경험이 이제 쌓이면서 나타나는 중요한 어떤 그런 변화 같은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요거 본격적으로 한 게 5년? 이제 5년 차, 5년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 경험이 쌓이면서 어떻게 훈련하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훈련 후에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해지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뭐 한 40 중반 넘어가시는 그런 중년 러너분들은 더욱더 그 회복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회복력이 예전만 못한 게 사실이잖아요. 이게 급격히 회복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아직 젊은 나이지만 1년 지나면서 많이 다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특히 뭐 이렇게 VO2 max, 그 다음에 그 뭐죠? 최대 심박 뭐 이런 게 확실히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게 보여요. 그 예전엔 같은 경우, 예전도 아니지, 그러니까 해마다 제가 이제 뭐 TT도 하고 하여튼 빵런이라고 해가지고 죽으라고 뛰는 그런 러닝을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작년, 재작년, 그제재작년 이렇게 그 전까지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빵런을 한번 하면은 그때 최대 심박수가 막 180이 넘어가고, 근데 이게 뭐 또 뻥 심박이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가슴 심박대를 차고서 항상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거의 맞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180이 종종 넘어가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올해는 180이 한 번도 안 넘어가더라고요. 한 번도. 저는 뭐 거의, 그러니까 올해가 분명히 작년보다 훈련을 더 빡시게 많이 했거든요. 더 힘들게 훈련한 날도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심박수는 180을 넘지 못했다. 작년에는 넘었었는데, 그 얘기는 1년 사이, 그러니까 나이가 한 살 더 먹고 이제 저도 한국 나이로 51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웬만해서는 진짜 숨이 꿀꺽꿀꺽 넘어가더라도 최대 심박이 180을 넘는 경우는 잘 안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제가 진짜 최대치로 밀어붙여 가지고 끝내면은 한 뭐 178, 177, 8, 뭐 9 요 정도 선에서 이렇게 가끔 그게 이제 눈에 띄긴 하는데, 그런 경우는 진짜 제가 거의 진짜 최대치까지 견뎌냈다 라고 할 때 볼 수 있는 최대 심박 쓰거든요. 그런 만큼 이게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VO2 max나 최대 심박수 같은 이런 출력, 몸의 출력을 나타내는 지표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젖산력치나 또는 러닝 이코노미를 개선하는 수밖에는 달리기 기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그 수밖에는 없게 될 것 같더라고요. 뭐 젊으신 분들은 아직은 괜찮으시겠지만은 어쨌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갑자기 저기 뭐야, 회복 얘기하다가 이 말씀 잠깐 드렸는데 한 3,000% 빠졌네. 또 중요한 거는 훈련보다 회복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점에 집중해야 좀 더 오랫동안 아프지 않고 부상 없이 달릴 수 있는 그런 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회복을 잘 할 수 있는가, 요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상대적으로 이제 뭐 20, 30대 젊으신 분들은 사실 뭐 금방 회복돼요. 금방 회복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예전에 뭐 20, 30대 때 뭐 며칠 밤낮을
맨날 술 먹고 왜도 멀쩡하더라고. 일어나면 또 금방 그래 막 그 아침까지만 해도 막 밤새 술 먹어가지고 죽을 것 같다. 아 다시는 술 안 먹는다 이러다가 또 저녁 때 되면 또 술 땡기네 하고 저녁 때 또 어슬렁 어디 맛있게 마실 곳 없나 하고 또 찾으러 가고 이런 뭐 하이에나처럼 그런 생활을 살았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게 한 30대 초반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자고 일어나면 무조건 회복이야. 그런데 확실히 이제 한 40 중반 넘어가면서 특히나 40 후반 뭐 이렇게 되니까 회복력이 말도 안 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표로 하는 기록을 위해서는 주간 그 필요로 하는 훈련 양과 훈련의 강도가 있잖아요. 그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야 이게 부대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sub3 정도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인터벌, 템포런, 장거리 뭐 이렇게 섞어주는 질적인 세션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따라가려고 하니까 회복이 받쳐줘야 되는데 그러면 회복이 안 받쳐주니까 이게 힘들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회복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뭐 별거 다 찾아보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뭐 이런저런 영양제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수면에 관련된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이러는데 어쨌든 정리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양질의 수면. 이게 제일 중요해. 수면. 잠 잘못 자면은 그냥 망하는 거야. 그리고 수면 다음에는 영양. 뭐 영양과 수면 요거는 거의 쌍두마차로 같이 가는 거야. 그런데 요 부분이 참 이 마스터즈 러너의 되게 어떻게 보면은 슬픈 현실이죠. 다 직장 가지고 있고 출퇴근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양질의 수면을 가져가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 게다가 영양까지 그나마 이제 영양을 잘 받쳐주면은 반쪽짜리더라도 좀 괜찮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보탬이 될 텐데, 잠도 제대로 못 자, 먹기도 제대로 안 먹어, 뭐 이래버리면은 죽으라 훈련만 하고 훈련의 어떤 결과를 제대로 맛보지 못하면서 몸만 지치고 기량은 더 떨어지고 그러다가 번아웃 와서 완전히 나락으로 가버리는 이런 케이스가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뭐 잘 자고 싶더라도 내가 뭐 퇴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정확히 7시에 셔틀버스 타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5시 반까지는 일어나야 되거든요. 뭐 이것저것 다 준비하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취침 시간이 야간에 퇴근하고 집에 오면 7시인데 그 사이에 밥 먹고 훈련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면은 보장된 취침 시간이 대략 한 6시간에서 7시간 사이에요. 그 사이에 후딱 잠들어가지고 꿀잠을 자면 그나마 다행이고, 그렇게 해야 뭐 6시간에서 7시간 정도의 수면 시간이 보장이 되는 건데, 그 수면도 질이 좋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화요일이나 목요일 날 이제 나가가지고 팀 훈련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집에 이제 훈련하고 들어오면은 이미 10시가 되고 밥 먹고 뭐 하고 하면은 아무리 빨리 자도 11시가 넘어가거든요. 그런 날은 수면이 그러니까 확보된 수면 시간이 5시간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서 이제 눈 붙이고 실제로 바로 막 강한 훈련을 때리고 들어왔기 때문에 수면의 질도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실제 이제 자고 일어나 보면은 가민에서는 수면 시간이 뭐 한 4시간 반 잡히고 수면 질도 개똥이에요. 그냥 한 30점 뭐 이렇게 잡히는데, 그런 날은 뭐 아니나 다를까 출근해가지고 엄청 피곤해요 진짜. 이렇게 훈련해서 이게 지금 될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안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안 할 수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그날 회사 나가지 말어?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수면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있지만, 그런데 내가 아까 얘기했던 수면과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영양 같은 경우, 뉴트리션은 내가 제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수면은 제어를 못하지만, 뭐냐면은 영양은 내가 먹고 싶을 때 제대로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먹지 못하게 뭐 말리는 것도 아니고, 더 먹으면 막 옆에서 그만 먹어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영양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영양 공급 측면에서는 최선을 다하자 라는 게 제 일단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소비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저도 안 한 건 아니지만, 요즘에는 진짜 그 좋다고 하는 것들,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은 돈 아끼지 않고 그렇게 다 사서 섭취를 해주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특히 이렇게 저희같이 중년 이상의 러너들은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근손실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막 오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근손실을 정말 막아줘야 되거든요. 암만 달리기가 좋고 체중이 적을 때 뭐 이렇게 좀 더 가볍게 달릴 수 있다는 게 좋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근육을 빼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정말로 반대입니다. 계속 근육 빼가지고 하다 보면은 결국 나중에 나이 먹고서 고생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체중을 빼더라도 근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빼야 된다. 근손실이 일어날 정도로 체중을 빼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자. 특히 나이 먹은 러너들은 저는 그렇게 정말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근손실을 막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당연히 영양 공급인데, 양질의 영양 공급, 풍부한 영양 공급.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단백질이거든. 단백질, 프로틴. 세질하는 분들 아주 단백질을 금같이 알잖아요. 저희도 똑같아요.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은 자기 체중 대비해서 0.8g에서 1g 이렇게 가져가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1g에서, 운동을 빡시게 하는 분들, 세지를 막 세게 하는 분들은 2g까지, 보통은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같이 서브3 준비하고, 혹은 330, 싱글, 320 이렇게 마라톤 준비하면서 월 300 이상 가져가고, 이런 분들도 세질 하시는 분들만큼은 가져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체중 대비해 가지고 한 1.5g 요 정도. 저 같은 경우 60 한 3kg 4kg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도 한 100g 이상, 100g에서 120, 혹은 많으면은 진짜 힘들게 훈련했으면 150 이렇게 가져가는 게 적정한 프로틴 섭취 양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걸 실천을 계속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사실 그렇게 그렇게 신경을 안 썼거든요. 영양 보충에 대해서. 체중이 낮으면은 키 때문이 높으면 좋다고 하니까 영양에 대해서는 큰 생각을 안 하고 오로지 키 때문만 만들려고 했던 게 작년까지 그랬어요. 그랬다 보니까 체중이 빠지는데 체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다 빠지더라고. 근육만 빠져가지고 키 빼면만 좋아져. 그랬더니만 몸은 가벼운데 힘마리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실제로 달릴 때 기록은 더 안 나와. 왜냐면 달리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신체 구조 그런 역학이 작용하겠지만, 그때 있어서 체지방이 달리기를 도와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 정도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근력이 있어야 힘이 나는 거고, 체력이 있는 거고, 그 체력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어떤 빠른 속도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걸 텐데, 그래서 이 근육 양 유지와 근질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좋은 근력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프로틴, 정말로 충분한 양의 양질의 프로틴 공급이 중요하다
라는 건데, 그러면 뭐 쇠질 하시는 분들처럼 맨날 뭐 닭가슴살에 계란 한 판 뭐 삶아 드시고 이거 힘들잖아요. 저도 예전에 저기 뭐 좋다 해가지고 닭가슴살 퍽퍽한 거 뭐 샐러드에 비벼 먹고 뭐 별짓 다 해봤는데 죽거더라고. 그거 한 달 먹어보니까 뒤지겠다. 그래서 가장 이제 간편하게 공급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그거죠. 단백질 보충제인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보통 그 단백질 보충제 하면은 뭐 2kg짜리 그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는 거, 혹은 포대에 들어있는 거, 이런 거 많이 드시잖아요. 한 스쿱에 뭐 20g 단백질량 뭐 보통 그러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먹고, 그리고 좀 귀찮을 때 빨리빨리 먹기 위해서 요즘에는 단백질 보충 음료, 단백질 음료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서 단백질 음료를 보면은 이제 단백질 함량이 20g짜리 혹은 뭐 24g짜리 30g 넘는 거, 혹은 뭐 40g까지 가는 거, 뭐 이렇게 다양하거든요. 제품들이 엄청 많더라고. 수십 종이 넘어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는 20g짜리, 24g짜리, 31g짜리를 이렇게 대량으로 박스로 구매해 놓고 섭취를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그 파우더 있잖아요.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는 거 2kg짜리, 그거를 직접 쉐이크 통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싹 흔들어서 그렇게 마시고, 이건 좀 여유가 있을 때. 여유가 없다, 훈련하러 간다, 이럴 때는 훈련의 강도에 따라서 강한 날은 31g짜리 그 음료수, 단백질 음료를 가져가고, 조금 뭐 약한 날은 20g짜리 이렇게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무조건 마셔주거든요. 훈련 끝난 뒤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거를 하루에 하나 뭐 이렇게 훈련 끝나고 먹으면 됐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끼니 때마다 이렇게 나눠 가지고 분할해서 계속 공급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걸 또 뭐 이렇게 제가 접했고, 실제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단백질을 계속해서 한 20g 혹은 30g 정도 해가지고 계속 보급을 해주는 게 상당히 몸에 회복과 또 이제 근력, 근육을 보충해주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회사에 가면 보통 이제 점심 때 뭐 삶은 달걀 뭐 이런 거 챙겨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그거더라고요. 저 이제 회사에 가면은 회사 건물 안에 편의점이 있는데, 편의점 뭐 어떤 편의점이 됐던 간에 편의점에 가보시면은 단백질 음료가 엄청 많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평소에는 편의점 가서 뭐 단백질 음료 찾으러 편의점 가시는 분 잘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눈에 잘 안 띌 텐데, 보통 뭐 커피나 뭐 이런 거 많이 찾으시고 하니까. 그런데 한번 편의점을 가서 그 음료 코너를 쭉 둘러보세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그 단백질 음료들이 비치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단백질 음료들 중에 이제 그램별로, 함량별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보통은 많은 제품들이 2+1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대략 가격이 2+1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당 한 1,500원 꼴 이렇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 24g짜리를 보통 사는데, 그 24g짜리 3개가 4천 몇백 원이고, 이걸 나눠 보면은 하나당 한 1,400 얼마 혹은 1,500원 요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하고 마시는 싸구려 커피 정도보다도 오히려 더 저렴한 가격이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식사하고 나서 점심 드시고 커피 많이 드시잖아요. 이렇게 산에 있던 혹은 뭐 근처든 2,000원짜리 뭐 이런 백다운 커피든 뭐 이런 거,
비싸게 드시는 분들은 5,000원짜리 뭐 드시고 하실 텐데, 저는 커피를 안 먹고 커피 대신 무조건 단백질 음료를 2+2를 계속 삽니다. 그러니까 한 번 살 때 이제 4천 몇백 원 주고 사면은 이제 3개니까 그거 가지고서 하루에 하나씩 점심 먹고 혹은 점심 먹기 전에 그걸 먹어줘요. 이렇게 하니까 커피 먹는 것보다 정말 내 몸에는 100배 아니 1000배는 더 나은 것 같아요. 진짜예요. 보통 점심을 이제 멸보 식당에서 먹다 보면은 탄수화물과 지방 중심의 식단이 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단백질이 많지가 않아. 생각보다는 있더라도 단백질의 그 질이 썩 좋지 않은 상태일 가능성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점심에 좀 보급되기 어려운 단백질 양을 그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단백질 음료로서 딱 하나면 돼요. 20g이나 뭐 24g짜리 요런 걸로 딱 공급을 해주면은 그날에 어떤 단백질 공백기 요런 거를 메꿔주면서 내 몸이 정말 회복을 더 쉽게 하는데, 그러니까 내 몸이 회복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걸 느꼈어요. 저 같은 경우 점심시간에 항상 보강운동도 해주고 있거든요. 밥 먹고 와가지고 혹은 밥 먹기 전에 시간 뭐 무조건 한 20분 정도 계단에 올라가서, 좀 남부끄럽긴 한데 이제 인적이 없는 계단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항상 보강운동을 해줘요. 발목 보강부터 해가지고 스트레칭, 그 다음에 요즘에는 원레그 데드리프트 뭐 이런 거 많이 해주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나서 그 단백질 음료를 하나 딱 먹어주고 하면은 확실히 몸 회복에 도움이 된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그 하루에 1,500원씩 이거 아까운 거 아니냐, 과소비하네, 이거 건달프가 언제부터 이게 과소비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적어도 부상당해가지고 한의원이나 어디 정형외과 가가지고 돈 깨지는 것보다 이게 홀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너무 돈 아끼지 마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몸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돈을 너무 아끼면은 그것도 아닌 것 같다. 뭐 젊어서는 모르겠지만은 나이 먹고까지 그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또한 커피 하나 덜 마시고 그러면 3일치 점심에 마실 수 있는 프로틴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게 되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따져보니까 한 달 뭐 근무일수 한 20일 잡고 한 3만원이더라고요. 1,500원씩 해서. 그잖아요. 20일이니까 그러면 점심시간에 단백질 음료 마실 수 있는, 한도 빠짐없이 마실 수 있는 그 비용이 3만원이다 라는 거예요. 3만원이면은 매일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24g의 단백질을 보충해 줄 수 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뭐 3만원이 아깝다, 그렇게 뭐 그거 비용 아니야 라고 생각되신다면 뭐 드릴 맛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뭐 그냥 물 드셔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커피 내가 한 달에 커피로 먹는 게 뭐 몇만 원인데 그 중에 3만 원만 단백질 음료로 바꾸자 라고 하실 분들은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회복에 정말 도움이 돼요. 이 근육 회복에 있어서. 이 근육 회복에 중요한 영양소 뭐 다 중요하지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적절한 그 조합이 중요해요. 단백질만 그냥 마구 때려 붓는다고 해서 근육 회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그 비율이 있어요. 비율. 보통은 뭐 경우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탄수화물 한 뭐 7에 단백질 3 혹은 탄수화물 6에 단백질 4 요런 조합으로 해가지고 공급을 해주면은 아주 회복이 정말 잘 되고 근질이 좋아진다 라는 걸 제가 정말 많이 느끼고 있어요. 뭐 또 헛소리 가지고
혹시나 또 부상당하면 좀 그렇겠지만은 제가 다행히 지금 부상 얘기 없잖아요. 지금 매일 뛰면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훈련을 조금 한 것도 아니고 약하게 한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강하게 뛰었고, 물론 뭐 기량은 많이 오르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1년 이상 월 평균 막 지금 보니까 한 거의 월 평균 400 가까이 되더라고. 거기다가 한여름에는 500 이상씩도 막 몇 달 뛰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상이 없었어요. 지금도 부상의 기미도 없고, 이렇게 된 거는 물론 이제 오래 뛰다 보니까 연글어서 그렇겠지, 연글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보강 운동을 빠짐없이 계속 정기적으로 이어오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적절한 영양 공급이 계속해서 따라주었다 라는 게 큰 어떤 역할을 한 것 같대요. 제가 수면량이 정말 부족하거든요. 평균 일평균으로 대충 찌면 6시간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수면 시간이 상당히 부족해서 피로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상 없이 근육도, 근질도, 근력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그나마 양질의 뉴트리션이 공급돼서 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의 요점입니다. 그러니까 중년 이상의 러너 분이실수록 돈을 아끼지 말고, 어차피 아껴야 3만원이니까 그거 꼭 단백질 음료 매 끼니마다 드셔주세요. 그렇게 뭐 귀찮지도 않아요. 그 쉐이크통 맨날 흔들어서 그거 하는 건 좀 귀찮긴 한데, 그거 귀찮으면은 이렇게 음료로 대체해서 드세요. 대충 가격 따져보니까 한 그 쉐이크보다는 뭐 1배 반에서 2배 정도 비싼 축이긴 하더라고. 그래 봐야 월 한 5만원 선, 뭐 아침 점심 저녁 다 했을 때 그 정도니까 그 점 한번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뭐 내가 오늘 막 고기 뜯으러 갔다 대놓고 그날 뭐 소고기 먹고 닭고기 먹고 혹은 돼지고기 먹고 이런 날은 굳이 이제 이렇게 단백질 음료까지 드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 날은 이제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날은 이제 따로 안 드셔도 되고,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고요, 평상식 하는 날 있잖아요. 그냥 일반 백반 이렇게 드실 때, 요럴 때는 꼭 같이 그렇게 해서 단백질 음료를 같이 드셔주세요.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제가 장담을 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그 하루 이틀 먹었다고 바로 표현하는 건 아니고, 최소한 한 달 정도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몸이 회복이 좀 더 나아지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회복에 대해서 많이 오래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회복이 안 되면, 몸에 회복이 안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게 바로 뭐죠? 피로감이죠, 피로감. 피곤하다. 간 때문이야. 뭐 간도 그렇지만은 어쨌든 회복이 안 되면은 피로감을 우리는 느끼게 되잖아요. 저도 이제 잠 못 자고 부실하게 먹고 이러면 진짜 피곤하거든요. 특히나 빡센 훈련 뒤에는 그 회복이 오래 걸리고 회복되기까지 엄청 피곤하다,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전에도 아로나민 골드 프리미엄 뭐 이거 드시라고 해가지고, 지금 주변에서, 제 주위에서도 그거 드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 효과 좀 보셨나 모르겠네. 그 했던 그 피로감을 떨쳐내는 게 우리 러너들에게, 특히 우리 같은 중년 러너들에게 아주 중요한데, 뭐 영양 공급도 중요하지만은 어쨌든 이 피로감을 어떻게 떨쳐내고 뭐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 피로감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냥 우리는 막 그냥 피곤하면 뭉뚱그려 가지고 그냥 피곤하다, 피로해, 미치겠다, 나 피로해,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근데 이 피로감에도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구별돼요.
그냥 우리가 잘 느끼기가 어려운데 굳이 구분을 할 수도 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피곤한데 이 피곤함의 종류가 근육이 피곤한 건지 신경이 피곤한 건지 요 점을 정확히 잘 자기가 캐치를 해야 돼요. 뭔 얘기냐? 아, 야, 피곤한 거 다 똑같은 거 아니야? 틀려요. 아니, 달라요. 디퍼런트. 다르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전날 강하게 인터벌을 조져놨어. 그러면 피곤하죠. 어디가 피곤하세요? 근육이 피곤하지. 근육이 털려버렸으니까. 그죠? 그리고 또 그 전날 예를 들어서 장거리 30km 짜리를 대페이스로 빡시게 돌려줬어. 겁나 피곤하죠. 어디가 피곤하세요? 다리 다 피곤하지. 몸이고 뭐하고 다 피곤하지. 정신적으로도 피곤하고. 그런데 딱 좁혀보세요. 가장 피곤한 게 어디예요? 아, 허벅지지. 뭐 허벅지는 어디야? 허벅지 근육이잖아. 그렇죠? 이거는 근피로예요. 근피로. 이건 근육이 피곤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근피로는 보통 이제 말초신경 피로라고 하거든요. 근피로를, 근육 피로를. 그런데 이 말초신경 피로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신경 피로, 신경 피로는 중추신경 피로라고 해요. 중추신경. 그러니까 둘 다 어떻게 보면 신경 피로인데, 왜냐면 우리가 느끼는 거, 피곤하다고 느끼는 건 다 뇌에서 느끼는 거잖아요. 그 뇌에서 느끼는 거는 뇌 신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신경 신호를 통해서 느끼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 근육의 피로는 말초신경에서 나오는 거고, 그게 아니라 다른 피로가 있어요. 다른 피로. 근육이 아니라 다른 피로가 있는데, 이건 신경피로, 말 그대로 진짜 신경피로라고 하는데, 이거는 중추신경에서 나타나는 피로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 아주 쉬울 것 같아요. 이제 암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내가 인터벌을 연락에 조지고 왔어. 피곤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템포러를 또 조지고 싶어. 야, 그냥 막 그 의욕, 열정이 불타 올라가지고, 응? 그리고 템포런을 또 조지고 왔더니 더 피곤해. 막 다리가 올라가도 안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또 장거리 조져줘야지. 이런 마음, 의지가 막 솟구쳐.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말초신경 피로, 그냥 근육의 피로예요. 근육만 피곤한 거야. 계속 털리니까. 그런데 인터벌 조지고 템포런 조지고 막 장거리 조지고 막 이렇게 했다 보니까 어느 순간 힘들어, 피곤해. 근데 그러면서 다음 또 일정이 스케줄이 오면서 다음에 또 인터벌 조져줘야 돼. 근데 왠지 이제 나가서 하기 싫어. 힘들어. 그냥 피곤해서 이번에 이제 인터벌, 벌써 왔어? 벌써 또 인터벌 되냐? 하기 싫어져. 이러면 이거는 중추신경이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단계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중추신경이 피곤해지면은 그때부터는 잘못하면 우리가 말하는 보통 몸이 축난다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번아웃이 올 수가 있어. 번아웃. 마탱이 간다는 거야. 그냥 정신적으로. 몸이고 멘탈이고 싹 다 무너져 가지고 그냥 그거는 회복이 되는데 엄청 오래 걸려요. 번아웃 한번 오면은 한 2달 걸려. 2-3달 복구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근육이 필요한 건지 신경이 필요한 건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훈련을 빡시게 함에도 불구하고 또 더 막 훈련이 기다려지고 하고 싶어. 그러면 근육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그 근육만 잘 회복해 주면 돼요. 그런 케이스에서는. 그런데 그 훈련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더 이상 훈련하기 싫어져. 너무 피곤한데 훈련을 하기 싫어져. 그러면은 신경이 필요한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훈련 강도를 확 낮춰줘 가지고 회복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서 회복을 안 해준다 그러면은 절대로 기량을 늘지도 않고 오히려 빠꾸치면서 잘못했다가는 번아웃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러면 회복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필요한 거는 보통 뭐 젊은 분들은 한 하루 이틀만 쉬어줘도 금방 회복되고
우리 같은 중년 이상의 러너도 한 3, 4일이면은 웬간해서는 다 회복돼요. 그런데 신경이 필요하다 요러면은 시간이 더 걸려요, 근육보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최소 한 일주일 정도 강도를 확 낮춰가지고 그냥 살살살살 조깅으로 기분 좋게, 썩 기분 좋지도 않아. 그 신경이 피로할 때는 조깅도 기분 좋지가 않다고. 그래서 그 회복 쪽이 아주 정말 무리 안 갈 정도, 내가 진짜 싫어진다 이런 느낌이 전혀 없어질 때까지는 한 일주일 정도를 거리를 좀 줄이고 강도도 확 낮춰가지고 조깅만 계속 해줘. 그러다 보면 이제 영양을 계속 좋게 공급해주고 잘 자주고 이러면 어느 순간 좀 괜찮아진다. 다시 한번 강한 훈련 한번 이번에 한번 저기 인터벌 한번 조져주고 싶은데, 장거리 한번 주말에 뛰어주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올라와요. 이 마음은 거짓말이 안 쳐 진짜. 내 마음속은 아주 그걸 정확하게 반영을 하거든요, 그 신경 피로에 대해서.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내 신경 피로가 회복 단계에 올라와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딱 어느 순간 트리거가 딱 당겨져요. 이제 장거리 한번 때리고 싶다 라는 마음, 하고 싶다, 이 마음이 중요해요. 그 마음이 딱 들면은 이제 회복된 거야, 신경 피로가. 그러면 그때 해주면 돼. 그렇게 해서 그 신경 피로의 위험 구간을 잘 헤쳐 나가시면 됩니다. 괜히 나 지금 루틴이 있어, 이거 스케줄 그냥 무조건 밀어야 돼, 이거 빠뜨리면 안 돼, 동마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게 그냥 미련하게 밀어붙이면 저처럼 탈납니다. 분명히 탈나니까 그 점 명심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근육이 필요한 건지 신경이 필요한 건지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이번 주 엄청 먹어대고 좀 쉬었더니 그래 좀 피곤했어요 되게. 이번 주 들어가지고 피곤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많이 좀 강하게 달려왔었지.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동마 준비로 바쁠 것 같고, 하지만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훈련이 나 동절기 훈련 겁난다, 들어가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내가 지금 피곤해져 있는 상태인데,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번 동절기 훈련 한번 제대로 갈겨보자, 이런 딱 마음 상태가 만들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렇게 가볍게 좀 체중이 불었더라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슬슬 다음 주 훈련이 기대된다, 이런 마음이 조금 슬금슬금 올라오려고도 합니다. 좋은 징조죠. 근육 피로, 그러니까 신경 피로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회복되어 가고 있다라는 그 시그널이 되는 징표이기 때문에 기분도 상당히 좋아집니다. 날씨도 좋고 공기도 좋고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지표도 좋고 하다 보니까 훈련이 조금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영양 공급과 그리고 피로감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을 드려봤는데, 여러분들 건강한 러닝 이어가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앞으로 이렇게 야매스러운 정보들을 FM 제대로 된 정보는 유명하신 유튜버분들의 정보를 취합하시고, 저를 통해서는 이렇게 야매 정보들을 그 중에서 필요한 것만 이렇게 뽑아 드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이고, 야, 오늘 기분 되게 좋네. 그래, 이렇게 뛰는 건 너무 기분 좋게 뛰어야 돼요. 아이고, 좋다. 근데 가만있어 봐, 이거 돌 하나 들어갔네. 잠깐, 이거 멈추고서 신발 안에 지금 자갈 하나 들어갔어. 이 동네가 아주 주로사정이 안 좋아. 저는 이제 영상 마무리 짓고 이거 자갈 빨리 빼고 가야겠습니다. 이거 발바닥 아파. 다음에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는 진짜
인터벌 연락 조진 동계훈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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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이고 진짜